어제 저녁 하원이 성인 1인당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상원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수도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뉴욕 상인연합회가 식당 실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하는 백신 여권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급액을 $2,000로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재난지원현금 지급액을 기존 인당 $600에서 $2,000로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75표 대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지원현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통과시킨 추가 부양책 서명을 미루다 지난 일요일 밤 서명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기존 입장대로라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는 양상을 빚는다면 다음 달 5일 연방상원 2석을 놓고 치러지는 조자주 결선 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재난지원현금 지급액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보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약 7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오늘 처음 발견됐습니다. 미 보건부는 콜로라도주의 한 20대 남성이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히고 현재 엘버트 카운티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의 추적 조사 결과 여행했던 기록이 없어 보건 전문가들은 면밀한 조사 착수에 나섰으며 미 당국은 우려했던 일의 시작에 비상이 걸리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6일째 1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수백만 명이 항공기를 타고 여행길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이동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가 11만 8,720명으로 집계됐다고 CNN이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6일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6개 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의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CNN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주 미 전역의 중환자실 환자 중 40%가 코로나19 환자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환자실 코로나 환자 비율은 9월 말 16%, 10월 말 22%, 11월 말 35%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이 병원으로 쇄도하자 일부 병원은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128만 4,599명으로 팬데믹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토요일인 26일에는 110만 명이, 성탄절인 25일에는 61만 6천여 명이, 성탄절 일주일 전인 18일부터 25일까지는 780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말 휴일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어 달라고 촉구해왔지만 교통안전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난 10일 중 항공편 승객이 100만 명 이상인 날이 6일이었습니다.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이었던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주 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의 내용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퇴거 건과 이 법안 발효 후 30일 이내 시작된 모든 퇴거 절차는 최소 60일 동안 보류됩니다. 다만 퇴거를 유예하기 위해 세입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음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 퇴거 금지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이하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시행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20일 처음으로 90일 동안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몇 차례 이 조치를 연장해 왔습니다. 한편 뉴욕 이외의 주에서도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는 퇴거 금지 조치를 2월 9일까지 연장했고 워싱턴주는 3월 31일까지 퇴거를 금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적으로 700만에서 1,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정부는 그동안 10만 건에 달하는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최근까지 실업보험을 신청한 실업자 수는 총 150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50억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인력개발국 소속으로 부당 실업보험 신청과 수혜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는 반사기 전문 부서는 이들 150만 명의 실업보험 신청자 중에 무려 10만 명가량이 허위 정보나 훔친 신분 정보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인력개발국 로드 아사리오 안젤로 국장은 이러한 신분 도용 사기범들이 신용정보 회사나 크레딧카드 회사 해킹,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신분 정보를 빼내 실업보험을 탈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SNS에서 타인의 신분 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페이스북 등에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회사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 3개월마다 퇴사한 직원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수혜 자격이 없는 해고 직원이나 인적사항이 생소한 인물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및 바 업주 연합이 식당 실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지난 25일 소장을 제출한 대뉴욕 상인연합회는 뉴욕주 코로나19 감염자의 1.4%만이 식당 내부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74%가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됐다고 밝히면서 식당 실내 영업 금지는 과학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도 아니며 헌법에 근거한 조치도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식당 내부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각 식당들은 6개월여간 테이크아웃과 딜리버리로만 어렵게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뉴욕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가라앉자 지난 9월 30일부터 내부 수용 인원을 전체의 25%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난 12월 14일부터 식당 내부 영업은 다시 중단됐습니다. 요식업주 연합 측은 우리의 생존권, 재산권,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시장과 주지사의 명령에 더 이상 복종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연방법원은 실내 식사 금지가 위헌이고 즉각적으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원은 최근 업주들이 주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스트릿 클럽 등의 영업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업주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샌디에고 1심 법원은 안전 기준을 지키면 식당과 스트릿 클럽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이 나온 후 샌디에고 카운티는 식당과 공연장 영업 금지 조치를 일단 유예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의 정부 기업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거나 백신을 접종한 뒤 항체가 형성되면 면역력이 생겼음을 인증하는 여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28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EU 국가의 정보 그룹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관련 세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콘서트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접종 사실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단체 코머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 WEF는 이런 용도로 활용될 코먼패스 앱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전 세계 29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항공무역협회인 IATA도 여행자를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 중입니다. IATA가 개발 중인 여권 앱은 항공사와 국경 세관 관계자들이 여행자의 예방접종 상태와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체크해 문제가 있는 여행객은 탑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트블루,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이 이 앱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BM은 디지털 헬스 패스라고 불리는 자체 앱을 개발 중입니다. 이 앱은 콘서트장, 회의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경우 필요한 요구사항, 즉 발열 검사나 코로나19 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면역 여권이 있으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는 항체가 있어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데다 항체가 생긴 뒤에도 2차, 3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면역 여권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은 물론 국내 활동도 제한하는 면역 여권이 뜨거운 국제적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28일부터 한국 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 또는 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 정보 연계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이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새 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 전역의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에 지원했다가 과거 무심코 자신들의 SNS에 올렸던 인종차별 발언이 폭로되면서 대학 합격 취소 통보 또는 장학생 취소 통보를 받는 예비 입학생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 해군사관학교는 올가을 입학 예정이던 합격생이 2018년도에 인터넷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올렸던 것이 드러나자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스콘신주의 한 카톨릭 대학, 플로리다 대학, 미주리주 주립대, 테네시주 주립대,
법대 등 전문 대학원에서까지도 온라인에 올라온 합격자들의 인종차별 및 성적인 발언을 확인하고 잇따라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무심코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글을 올렸던 한인 예비 합격자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청소국은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멀티페스트 2020 행사를 열고 트리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리 수거는 뉴욕시 5개보로 67개 장소에서 열립니다. 트리를 버리기 전 전구와 장식품, 받침대 등을 모두 다 제거해야 합니다. 퇴비로 사용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은 뉴욕시 33개 장소에서 열리며 참여한 이들은 당일 퇴비 한 봉지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트리 수거 행사와 멀티페스트에 관한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는 시 공원국 nyc.gov-parks와 청소국 웹사이트 nyc.gov-san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일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차량국은 언제부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될 수 있을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차질 때문에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필머피 주지사는 다가오는 봄부터는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노력해왔던 이민자 옹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차량국이 조속히 준비 작업을 완료해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국의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믿을 것이라곤 백신밖에 없는 상황에 화이저, 바이온테크와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백신 업체들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효능을 자신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연구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